지금 북한 노동자들 결국 폭발했다. 파업에 참가한 북한 노동자들의 운명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지난달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점거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이 남한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시의 의료 제조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국방성 산하 전성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집단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원인은 전성무역회사가 코로나로 오랫동안 귀국하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온 노동자들에게 쥐꼬리만한 월급조차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가서 힘들게 일해도 노동자들에게 차려지는 돈은 월 700에서 1000위안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것마저 충성자금 등 갖가지 명목으로 요구하는 돈을 바치고 나면 귀국할 때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 중에는 고향의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남겨놓고 온 여성도 많습니다. 고향에서는 돈 벌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견디어냈을 것인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억울함과 분노가 어떠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 파업이 발생한 것은 6.25 이후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해방 직후 1945년 11월 신의주 학생 폭동, 1946년 3월 함흥학생 시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났으나 통치체제가 강화되면서 집단항해 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행동은 가혹하게 처벌합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에 대해 불손한 말을 하거나 부주의로 초상화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두세 명이 결의형제를 맺어도 공동으로 신소청원을 해도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사법기관이 공을 세우기 위해 사건을 날조해서 사람들을 처벌한 큰 사건이 여러 번 터졌지만 그에 대한 해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세뇌와 강력한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들은 항의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천 명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파업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마 파업이 북한 땅에서 일어났다면 북한 당국은 탱크를 동원해서 막았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송림에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다는 잘못된 정보를 받고 북한 지도부가 송림시에 탱크 부대를 투입했던 사건은 입소문을 통해 적지 않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파업은 중국에서 발생하다 보니 북한 당국은 있는 돈을 최대한 모아서 돈을 지급하면서 파업을 무마시켰습니다. 이번 파업은 격분한 노동자들이 앞뒤를 잴 겨를이 없이 즉흥적으로 일으킨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 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착취하고 속여온 중간 간부들을 반대해서 파업을 일으켰고 따라서 북한 지도자는 자신들의 행동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집단적인 항의는 반국가 범죄로 규정합니다. 주동자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그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사람도 방임죄로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귀국 후 모두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업 참가 인원이 많다 보니 국내, 국제적 파장을 고려해서 주동분자 위주로 처벌하려고 200여 명을 색출했고 그들 중 100여 명을 우선 귀국시켰습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용서해준다는 회유 정책을 쓰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평정서에는 반국가 사건 참가자라는 딱지가 붙게 될 것이고 본인은 물론 연좌제로 가족, 친척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이 당국의 억압과 수탈을 더는 참고 견딜 수 없어 폭발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을 수 없어 너도 나도 함께 항의한 파업 사건에 대한 처리는 북한 지도부의 인민사랑, 인민관의 진실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현지 상황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5일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핵심 인물 10명 안팎에 대한 송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북한 수뇌부까지 보고가 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이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한 입장에선 파업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해 처벌하고 싶겠지만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했다. 이는 파업 참가자들을 대규모로 송환할 경우 외화벌이를 위해 비슷한 규모의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에 파견돼야 하는데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입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현재 중국엔 9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던 중국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키고 이를 새 노동자로 교대하려 했으나 중국 측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된 다른 북한 노동자들에게 폭동 사건을 선전하는 꼬리라 파업 참가자의 대규모 송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송환되지 않은 폭동 참가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무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추가 임금 체불 따른 연쇄 폭동 가능성도 보인다. 북한은 임시방편으로 중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로부터 현금을 각출하거나 다른 무역회사에서 자금을 급하게 끌어오는 방식으로 폭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체불 임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체불 임금이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에 달하고 중국 내 다른 공장들도 사정이 비슷해 추가 임금 체불에 따른 연쇄 폭동 불씨가 남아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평가다. 대북 소식통은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됐다. 당국이 강하게 옥죄면 주변으로 동요가 확산될 수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 외화벌이 최전선에 있는 수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일들이 더 확대되어서 일한 사람들에게 대가가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하고 맞서 싸워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